외국 인력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영암 대불산단.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포크와 모국어 차림표를 마련하는 배려 식당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출 1조 원을 돌파한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김공사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에서도 제시됐습니다. 조선대 캠퍼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을 100여 미터 앞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송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남에 대한 지원책 등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공단지는 물론 농어촌 현장도 외국 인력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어지면서 전남에는 현재 4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에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포크를 준비하고 주요 식재료를 다양한 언어로 함께 표기해주는 배려 식당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국인인 영암의 한 조선업체 구내식당. 한국 동료들과 밥을 먹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앙기 씨의 식판에서 계란 프라이가 눈에 띕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원래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앙 씨 같은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들을 위해 못 먹는 고기 대신 따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배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구내식당에선 젓가락 사용에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포크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항상 이거 포크와 숟가락으로 먹어요. 오늘 포크 주니까 어때요? 이거 맛있게 더 쉽게 해요. 더 괜찮아요. 산단 내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다 보니 영암군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20.4%.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셈으로 식사 문화의 차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50여 곳 업체 직원들이 오가는 산단 내 식당도 오는 12일부터 300명가량의 외국인들을 위해 포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죠. 어제 항상 오실 때마다 음식에 이건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항상 물어보셔요. 드실 때마다. 해당 식당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언어로 된 식단표도 함께 부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배려의 문화, 생각하는 이런 같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모두 4만 5천여 명. 전라남도는 예산 2,200여만 원을 지원해 이주 노동자가 많은 도내 주요 농공단지 4곳에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배려 식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수출 1조 원을 돌파한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김공사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에 방점을 두면서도 전남 김공사 설립에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김 수출액은 7억 9천만 달러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식품 수출로는 라면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라면의 주 원료인 밀가루는 100% 수입에 의존하지만 김의 주 원료는 100% 국내 생산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는 더욱 큽니다. 산술적 부가가치가 김의 종자 시장이 5억 원 수준에 불과해 2,000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특히 전남은 한국 물김과 마른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해 전남 김산업은 곧 한국의 김산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김 수출액은 전체 김 수출액의 30% 수준, 전국 김 생산 면적의 3%에 불과한 충남에서 김 수출액이 전체 2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남 김산업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 질의에 나선 박문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국김공사 설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 공사도 한번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우리 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립김산업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필요하다면 수출만을 위해서 전라남도 긴 공사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편 이틀째 도정지리에서는 왕우렁이 피해 대책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용, 개식용 금지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수당 제도화와 간병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손남일 의원은 일일 평균 간병비가 2014년 8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는 50%가량 상승한 12만 원 선으로 한 달 기준 400만 원에 이르면서 환자 가족들의 간병 파산 등 비극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가 부족하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간병수당 제도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특히 나전칠기 작품 294점의 소유권 문제가 논란이 됐고 공론화위원회는 목포시에 문의한 결과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장소, 방식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공청회 이후 2차례 더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 말 목포시에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20대 여대생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학병원이 있었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돌볼 여력이 안 된다며 환자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벤치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응급처치에 쓰였던 약품들도 보입니다. 오전 7시 반쯤 19살 이모 씨가 벤치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이 씨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100여 미터 떨어진 대학 내 병원인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조대병원 수용 불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생이 쓰러져 있던 곳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사이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사고 현장에서 1km 넘게 떨어진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송이 완료된 시간은 8시 9분, 신고 접수 이후 40분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조선대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의사 대신 외과 의사 2명이 대체 근무하고 있었고 응급실에 전공의가 1명도 없어 환자를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너무 피로가 누적되고 과부하가 오니까 그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주 1회라도 타 진료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갯벌이 삶의 터전인 어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뻘배, 척박한 경사지를 계단식 밭으로 조성해 수확하는 전통차까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전통 농업 방식입니다. 국가 중요 유산이기도 한 이 농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너른 갯벌을 종횡무진 활보합니다. 한 발 내딛기도 힘든 뻘밭에서 나이 지긋한 어민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짱뚱하며 칠개를 잡아 나를 수 있는 건 이 뻘배 덕분입니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곳 어민들에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이 나무형 뻘배는 갯벌에서 플라스틱용 레저용 뻘배보다 남다른 부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어민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의 이 나무 뻘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얻어가는 자연 공동체적 문화가 담겼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숨결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재현해 보는 거죠. 이 이상 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까?
산 능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차밭에서 올해 막바지 찻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성 전통차는 척박한 경사지에서 자라 생육이 남다르고 넉넉한 햇볕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져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합니다. 차를 수확할 드넓은 평지가 귀했던 시절 산 비탈에 계단식으로라도 밭을 일궈 차를 재배했던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 나면은 너무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이 잊어버리게 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자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노령화 등으로 갯벌이며 차 수확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지만 원시 농어업의 명맥 이어가기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치 있는 전통 어업과 농업 기술은 국가 중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보성 뻘배업은 2015년 국내에서 두 번째 중요 어업유산으로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은 2018년 제11호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농어업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지역민의 소득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과 어업 유산이 그냥 묻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 그 관광객이나 저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보성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축제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보성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28번째 민생 토론회를 연 가운데 광주 군공항의 이전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는 참석자의 의견에 군공항은 서해 영공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에 대한 지원책을 언급하며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송정 비행장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 사건이 반란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여순 사건 특위가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교과서 내용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곧 교과서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여순 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5종이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서술을 반군, 반란 폭도 등의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가 전남 사랑의 열매, 전남광역자활센터와 전남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전남 22개 시군에 소재한 자활센터 23곳에 2억 2천만 원 상당의 전남쌀을 기부하고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비롯해 쌀 인식 개선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목포 문태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과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5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목포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소고기로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귀한 부위와 시즈닝의